한이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재구성했습니다. 아니 판사님 죄송한데 하마스세요?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쌓아왔던 뉴진스 사태 정말 오늘 명확하게 판결문 내용을 전부 다 조금도 빼놓지 않고 모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멤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좀 싶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회라는 게 늘 어렸을 때 그렇잖아. 저희가 새롭게 배우고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크게 깨지니까 멤버들이 좌절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듭니다. 솔직히 1년 6개월 동안 기억에 남는 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처맞은 기억밖에. 진짜 복날에 개 맞듯이 맞고 비 오는 날 개 맞듯이 맞았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걸풀계 분들이랑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커뮤니티를 거의 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들 보면서 진심으로 좀 신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같이 처맞으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분들이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법을 통해서 진실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진호가 굽히지 않은 이유 사람이 아닌 사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솔직히 작년 4월쯤이었나요? 5월이었던 것 같은데 민희진 대표가 1심 가처분에서 인용 사실상 승소를 했을 때 정말 그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2만 몇천 명이 왔어. 2만 7천 명인가 와서 나락 지도 나락 꺼져 지도 꺼져. 진짜 지금 와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미친 듯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제가 무슨 부기 영화를 누리자고, 진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하이브 진짜 제일 꼴보기 싫어요. 어떻게 회사가, 큰 회사가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기획사람에 어떻게 내내 처맞냐. 진짜 한 번을 못 이기고 맨날 처맞아요. 여러분들 그때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하이브 그냥 샌드백이었어. 샌드백 그냥 처맞아. 언론사들한테 처맞고 커뮤니티한테 처맞고 멤버들한테 처맞고 민희진 대표한테 처맞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완전 일방적으로 처맞았습니다. 진짜 하이브가. 그때 하이브가 처맞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된 의아함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뉴진스에게 우호적인 언론사들은 달랐죠. 어떤 언론사 행사에는 갑자기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참석을 하고, 어떤 언론사가 주최하는 미술 전시회에는 갑자기 뉴진스 멤버들이 브이로그까지 찍고, 어떤 언론사가 주최하는 콘서트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꺼이 나간다고 하고, 그 언론사들이 쓰는 기사들 진짜 주옥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어. 뉴진스를 위한 찬가야. 지금은 어떤 기사를 쓸지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지난해 10월 달에는 현직 기자라는 타이틀로 전직 기자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이게 무슨 현직 기자의 폭로 이러면서 엄청난 내용을 하듯이 폭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도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실이 아니었으니까. 한이가 국정감사에 나가서 호소를 하고, 하이브에 무슨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난리치고, 하이브 무슨 뭐 첩자니 뭐니 할 때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본질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버텼더니 이제는 팩트로는 안 되겠는지, 이제는 망자까지 이용해서 저를 저격하더군요. 저한테 이제 망자까지 이용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매체들이 뉴진스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보시면은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진실을 위해서 했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죠. 그냥 사실이 다르니까 끝까지 한번 해본 것 뿐인데 그에 대한 결론이 사실 1년 6개월 만에 남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어도가 제기했던 전속계약 유효 확인해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선고할 때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왜 이례적이었느냐? 왜냐면 선고 공판에는 기본적으로 주문 정도만 읽어요. 근데 선고심 되게 빨리 끝나거든요. 한 10분? 20분도 안 걸려. 한 10분 정도 끝나는데 40분 내내 읽었다. 이 낭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하나하나 재판부가 모두 짚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왜냐? 남은 재판들한테 교지를 내린 거지. 어떤 식으로 판결하라가 다 담은 내용들입니다. 정말 재판부가, 저는 이 사회적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번 재판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판결
판결이 나와서가 아니고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뉴진스 멤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너네들이 살 길이 어떤 것인지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외면한 멤버들이 솔직히 미울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재판부에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고집은 끝끝내 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은 건 무엇이냐? 냉엄한 판결문밖에 없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리를 했어요.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중요한 의무 위반을 했느냐? 왜?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의무 위반했잖아. 계약 해지시켜줘!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뉴진스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희진 대표를 축출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 이사직에서, 어도어죠,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나 민희진의 역할이 핵심인지를 살펴보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게 함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동기,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키맨 항목이라고 앞선 재판부에서 짚어줬습니다. 정말 민희진 없이 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민희진 없이는 이 계약은 무효다 라고 써놔야죠. 키맨 항목도 없어. 근데 이제 와서 계속 민희진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재판 그때 왜 안 썼어? 그럼 살펴보도록 합시다. 뉴진스 멤버들 민희진이 뽑았냐? 아니에요. 민희진 대표가 뽑았다고 했지만 다 소스뮤직 소정진 대표가 뽑았어. 민희진 돈이 들어갔냐?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방시혁 의장 돈만 다 들어갔습니다. 민희진이 주체가 돼서 아이들과 계약을 했냐? 하이브 방시혁이 나서서 계약했어? 소스뮤직 소정진 대표가 나서서 계약했어? 아니야.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 이사로서 멤버들과 직접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내에는 단 한마디도 민희진 대표가 없으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이 없어. 근데 왜 갑자기 이래?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재판 그 판결문에 담겨 있다는 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앞서서 그 고등법원 재판부가 짚은 바가 있죠. 신뢰관계, 이 사건의 전속계약의 핵심 당사자는 방시혁 하이브야. 민희진 씨는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입장에 불과하다. 뉴진스가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희진이 핵심적인 요소로서 민희진의 어도어 대표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계약상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에게 정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도어 대표로서 임명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신뢰관계의 기초인 전세업관계 체결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앞서 재판부에서도 밝혔지만 확실하게 전속계약의 핵심이 되는 당사자는 민희진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210억을 낸 방시혁 혹은 멤버들을 뽑은 소정진이 될 수 있을지언정 민희진 대표가 이 전속계약의 핵심이 되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걸 명백하게 먼저 짚고 넘어갔습니다. 전속계약은 명확하게 앞선 고등법원에서 이 전속계약의 핵심은 방시혁 하이브다. 더욱이 민희진 씨는 뉴진스의 성공을 만든 그 신뢰관계, 신뢰구조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그에 준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으로 민희진이 프로듀서 업무 계속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다. 민희진은 대표에서 해임되어도 여전히 사내 이사로서 프로듀서로 참여할 수 있어서 민희진이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대표 이사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멤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한 가지 있어요. 하이브가 진짜 무서운 회사야, 진짜. 진짜 무서운 회사야, 진짜. 왜 무서운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봐보세요. 지난해 5월 달에 민희진 대표가 1차 가처분에서 승소를 했다는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게 인용되긴 했지만 사실상 승소였잖아요. 그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구문 때문에 사실 이후에 민희진 대표가 연전연패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도어 대표 이사직을 유지를 했다. 1차 가처분 결정 이후에 하이브와 어도어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초정집이지. 얼마나 싫었겠어. 솔직히 미쳐버리지. 미치고 팔짝 뛰겠지. 그런데도 꾹꾹 참고 해임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표 이사직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측에 요구를 했죠. 우리는 정말 대표 이사 민희진 씨를 원한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듀서 자리를 제안했다. 정말 싫어. 정말 제가 방시혁 씨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 원한다니까 그래 알았어. 탈출하려는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자리는 안 되니까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이 시점이 이 제안이 분수령이었어. 분수령.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진짜 뼈아픈 실책이에요. 실책. 여기서 민희진 대표가 받아들였어야 돼. 대표 이사직을 내려오면서도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하이브랑 어두워서 진짜 미치고 팔짱 뛰었을걸? 왜냐? 이 계약 자체가 뉴진스 멤버가 전속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프로듀서 제안을 했단 말이야. 하이브와 어두워 입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민희진 대표가 프로듀서직을 받지 않고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두워 입장에서는 뭐가 서였냐? 명분. 야 봐봐. 너네가 민희진 대표와의 그 색깔 이어가고 싶다고 했지. 프로듀서 붙여줬잖아. 왜 꼭 대표해야 돼? 너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붙여줬잖아.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잖아. 무시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민희진 그렇게 싫음에도 불구하고 프로듀서직 제안했잖아. 근데 왜 꼭 대표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 민희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프로듀서직 제안하긴 했지만 2달짜리였어 라고 하니까 우리 재판부에서 알았어. 그것도 판단해 줄게. 어도어는 민희진이 대표해서 해임되고 이사직을 유지할 때 2024년 8월경 어도어는 업무 유임 계약 초안을 보내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서를 담당하게 하고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2개월에 불과한 업무 계약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 프로듀서 제안을 했긴 했지만 2달짜리였잖아. 하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그래 멤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봐보니까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서 그로 인해 보수지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과 유사하게 자녀기간 기재된 계약서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돈도 대표이사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제안을 했어. 그리고 자녀기간을 문제없도록 2달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약서를 제기했느냐?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종료일인 7월 31일까지 정해서 뉴진스 프로듀서 업무를 재차 제안했어. 2달짜리라며. 하이브는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 여기서 받지 마라 했는데 받지 않아 버렸습니다. 하이브는 아마 만세 불렀어. 만세 했을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정말 하이브는 적으로 안 만나고 싶은 회사야 진짜.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던져가지고 얼마나 싫었겠어. 그런데도 이걸 던졌다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민진 대표의 선택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치밀하게 김앤장이라면 어떨까? 엔장이들이 그냥 이걸 준다? 내가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있는 게 남아서 있으면은 지금 하이브랑 어도 지금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지. 샌드백처럼 쳐맞지. 내부 문건도 공유를 못하지. 근데 너무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이브와 어도에선 아쉬워했을 수도 있지. 그래도 제가 그냥 방시혁 씨라면 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임 대표이사가 메일을 보내서 뉴진스를 위해서 거듭 일해줄 것을 요청했대. 우와 무서워. 김주영 대표님 무섭네요 진짜. 민희진 이사님 뉴진스 멤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일을 해주시길 삼고초려했을 거 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제발 받지마 했을 텐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지 않았죠. 더욱이 민희진 대표가 그러니까 대표 이사직에서 내려왔는데 어도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도 사내이사로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로서 일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왜 꼭 대표냐는 거야. 그게 왜 꼭 대표가 아니면은 멤버들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냐는 거야. 만약에 민희진 대표를 완전 쳐냈어. 갈라냈어. 니네가 이렇게 믿는데 사내이사도 안 돼. 프로듀서 안 돼. 꺼져. 이랬으면은 멤버들이 이렇게 믿는데 신뢰관계 파탄 날 수 있겠는데? 하는데 하이브에서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어. 그래 대표이사 안 됐지만 사내이사 유지시켜주고 계약도 보수도 기존과 큰 차이 없게 제안하고 프로듀서 했는데 안 해 이씨 하고 나간 우리 민희진 대표가 있었다. 그러면서 업무 위임 계약 체결을 거절한 점. 그러니까 사내이사직을 유지했는데 업무 위임 계약 체결은 민희진 대표가 거절한 거야. 더욱이 어도어는 심지어 주주총회를 거쳐서 주주총회 당시에 그래 대표로서 내려왔지만 민희진 대표를 사내이사로서 재선임할 것을 요청까지 해줬대.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이 회사. 다들 보는데 저 같으면 진짜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야. 진짜 다시는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도 대표이사직에 내려오셨지만 우리 사내이사로서는 모두가 재선임해줄 것을 요청까지 했대. 근데 그때 민희진 씨를 포함한 그 전원이 주총에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씨가 사내이사직에서 11월 20일 날 스스로 사임한 점. 봐봐. 재판부가 보기에 그거야. 아니 대표이사는 안 하는 거 맞아. 근데 사내이사직도 줬지, 프로듀서 업무까지 줬지, 보수도 안 깎았지, 거의 안 깎았지, 그리고 멤버들이 끝까지 함께 하게 해줬지. 근데 스스로 사임했잖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뉴진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쵸?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잖아. 왜 꼭 대표이사여야 되는데?
사내이사는 왜 안 되는데? 프로듀서면 왜 안 되는데? 라고 명백하게 짚은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하이브 참 무서운 회사다. 진짜 하이브가 무서운 건지 김현장이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지만, 자,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여기서 진짜 더 무서워. 지금 보면 볼수록 미니짓이 해임 이후 수개월 동안 프로듀서를 섭외 못했어. 그건 인정해. 얻어. 왜 프로듀서 공백이 생겼잖아. 공백이 생겼으면 미니진 대표 이후에 다른 프로듀서를 갖다 앉혔어야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뭐냐? 그 하이브 무서운 거야. 민진 대표에게 프로듀서 자리를 제안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보다 좋은 논리가 어딨어. 너네들이 원하는 프로듀서한테 요청했잖아. 근데 답을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특히나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진짜 중요한 말이,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썼다니까. 진짜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박아버렸어요. 그냥. 근데 협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도어는 앨범 공연 준비, 월드 투어 계획 수립, 광고 촬영 기회 제공 등등 모든 걸 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줬어.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냐? 아니, 우리 민진 대표한테도 제안하고 멤버들 말고도 세계적인 프로듀서한테도 제안하고 멤버들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앨범 공연 준비하지, 월드 투어 준비하지, 광고 촬영 계획까지 하나씩. 사실 어도어나 하이브가 될 줄 알았겠어? 그래도 다 만들어서 멤버들에게 하나하나씩 보내고,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하나하나씩 기록하고, 해외 유명 프로듀서까지 섭외하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거? 그걸 기록으로 다 남겨놨다. 진절이 쳐진다. 진절이 쳐져. 하이브 무섭다. 무서워. 기록의 회사야. 기록의 회사. 봐봐.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멤버들이 원치 않는 걸, 뉴진스 멤버들이 협조 안 하는 걸 어떡해.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번 어도랑 하이브가 전부 다 멤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왜 이행이 안 됐냐? 멤버들이 협조를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멤버들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있다는 거야. 진짜 미니진 감사 및 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진 내 카톡 대화 내용이 중요하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작용하고 있고 엄격한 증거 채택으로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앞서서도 맨날 말씀드렸지만 그 어도와 그 미니진 대표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미니진 씨 측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뭐냐? 위법 수집 증거야. 위법 수집 증거다. 부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감사한 거잖아 라고 했는데, 먼저 재판부가 가장 먼저 짚은 게 뭐냐? 그래, 형사는 몰라도 민사에서는 훨씬 더 증거 능력을 폭넓게 봐. 그러니까 이 증거는, 이 자료들은 정당한 증거로 우리는 볼 거야 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지 않고는 카카오톡은 적법한 감사 절차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에 포함시켰다. 뭐냐? 적법한 증거 감사 절차에 따라서, 이 뜻이 뭡니까? 앞으로 형사소송 진행되면 민사재판부도 명확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라는 것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어떡할 건데? 위법 수집 증거라며? 어떡할 건데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아직은 없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적법한 감사 절차라고 재판부에서 땅땅땅 찍었습니다. 그전에는 수사기관에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게 용산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나왔잖아. 이번에는 민사재판부에서 인정을 해버렸다. 판결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진이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 소송전 등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부모님들을 내세워서 하이브가 부당하게 했다는 여론을 만들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만났다. 이거를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냐? 부모님들을 앞세워서 여론을 만들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까지 만나버렸대.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만난 적 없는데요? 만난다는 투자자 데리고 오세요. 사우디 국부펀드 데리고 와! 수조원 데리고 와! 했잖아. 그랬더니 재판부가 어도어 인수할 투자자 만났잖아 라고 판결문에 적어버렸습니다. 미니진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서상 의무 불이행으로서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수차례 걸쳐 말씀드렸지만 이 판사님들이 진짜 어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재판 과정에서 멤버들 합의할 생각 없으세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때 세정 변호사가 그랬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습니다. 했을 때도 다시 한번 꾹 참고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데 합의할 생각 없으세요?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 어린아이들을 위한 진짜 진심, 아이들의 미래가 있으니까 안타깝다고 합의해보라고 수차례 걸쳐 절차 권고를 하고 2번이나 기회를 줘서 만나게 하고 끝까지 한번 만나서 잘 얘기해보라고 했어. 첫 번째 합의 실패 이후 2번째까지 만났어. 사회 어른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걷어쳤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준엄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배경을 재판부는 뭐라고 봤느냐? 뉴진스 멤버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이 신뢰관계를 파탄시키는 입장에 있다. 누가? 민진전 대표. 이 두 워딩, 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이번 중앙지법에서 나온 1심 판결문이 향후 민희진 대표가 맞서고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풋옵션 재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뉴진스 멤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 핵심적인 뉴진스의 희대의 성공을 만든 핵심 신뢰관계는 방시혁, 어도, 하이브가 만들었어. 근데 이 신뢰관계를 누가 파탄시키냐? 민희진이 있다. 뉴진스를 보호한다며. 뉴진스 엄마라며. 산고의 고통을 느끼고 멤버들 끝까지 지켜준다며. 지금 어디 갔어? 오히려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없다. 전속계약 불이행이라고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풋옵션 재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짚어 넘어갔습니다.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거나 민희진이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춰서 볼 때 원고 어도의 민희진에 대한 감사는 민희진의 2024년 4월 3일자 및 같은 날 4월 16일자 하이브의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메일 때문이 아니라 민희진의 이 같은 계획이 원인이 됐다.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어렵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재판부도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짚어서 아니야. 야 너네가 자꾸 질투했다고 하고 너네가 자꾸 방시혁이 돈 주기 싫어서라고 하는데 4월 6일과 4월 16일 날 분명하게 하이브는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했다. 이걸 분명하게 짚은 겁니다. 아니 방시혁 돈 주기 싫어서 찌찌기로 만들었잖아. 농담 사담 지인의 마음으로 애미의 마음으로 내일부터 저는 하이브 1위 시에 가면 하이브 1위 시위 제발 좀 나 좀 질투해줘 210억짜리 질투해라. 방시혁 나 좀 질투해줘. 저 좀 질투해주세요. 누가 질투하는데 210억짜리를 꼬라박습니까? 이재용 210억 꼬라박으면서 질투하는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210억을 그 꼬라박으면서 어떻게 질투를 하냐고. 잘 되길 바라지. 내 돈 210억이 얼마나 중요한데. 21억만 있어도 가족들 다 백신할 거잖아. 우리 221억만 있어도 친구들 다 백신할 거잖아. 맞잖아. 질투 좀 해주세요. 진짜 제발 좀. 판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희진에 의해 부사장으로 영입된 사람은 2024년 2월경부터 민희진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쟤네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하고 민희진은 그럼 좋겠다고 호응을 했다. 이 진짜 중요한 이 판결문의 핵심이 나왔어요. 핵심. 이번 재판부는 진짜 무서운 분들이야. 왜냐? 2024년 3월 29일 민희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계획 변경, 시점 땡긴다. 여기서 언론 얘기는 안 한다. 우린 여론전, 소송할 거다. 다 보는 거 보고 터트림. 하이브의 분쟁 시기를 앞당긴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대.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엄마는 자유롭다. 문제 제기를 하고 4월 8일에는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 카톡 내용에서 그냥 어두우라고 하면 어떻게 주호가 뉴진스를 해라. 멀티 레이블이 주제가 아니다. 뉴진스 업무방해 이렇게 가야 된다. 단톡방에서 얘기했잖아. 나머지는 여론전이라고 해. 하이브가 뉴진스 활동을 방해했다는 걸 부각시키면서 여론전하고 소송까지 대비했다라고 짚었어. 이게 뭔 뜻이냐? 재판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민희진 씨가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 뭐냐? 위법 수집 증거다. 지속적으로 했어. 근데 재판부에서 아니야. 위법 수집 증거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확보했어. 그랬더니 멤버들과 뉴진스 변호사들과 민희진 씨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알았어. 오케이. 그건 인정하는데 그냥 재판부만 받아보세요. 증거 인정했으니까 오케이 인정할게. 이거 재판장에서 공개적으로 변론하지 마세요. PT하지 마세요. 왜냐? 재판부장에 오는 방청하는 기자들이 다 알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알리지 말아주세요. 재판부만 보고 판단해주세요. 했더니 재판부가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너네들이 못 PT에 못 넣게 하니까 내가 읽을게. 재판장이 읽어버렸어. 그 공개하지 말라는 걸. PT에 넣지 말라는 걸 재판장이 읽어줬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번 카카오톡 대화가 이번 분쟁의 핵심적인 자료라는 것을 재판장도 명확하게 판단했고 너네들이 못하게 한다면 내가 읽을게. 라고 40분 동안 낭독을 한 겁니다. 이 진짜 무서워. 이거는 진짜 이 논리는 깨질 수가 없죠. 재판장이 직접 읽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김현장 변호사가 다른 재판할 때 우리 PT하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떡할 건데? 하지 말라니까요. 판결문은 읽는 건데요. 그러면은 논리가 완전히 깨진다. 진짜로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카카오톡이 가장 결정적인 자료이자 명확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자료라는 것을 재판장 스스로가 인정한 행위. 그게 바로
카카오톡 낭독이었습니다. 이걸 본 세종은 뭐라고 생각할까? 진짜 좀 무섭습니다, 진짜.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뭐냐 하냐? 재판부에서 뭘 어떻게 하냐? 더 읽을게. 카톡 더 읽을게 하고 또 읽어요. 2014년 4월 17일에는 빌리프랩 대표에게 항의 메일 초안을 보내면서 남자 말투로 꼰대같이 써도 되고 왜 부모님들까지 말하게 하냐? 역정과 호통! 마치 뉴진스 부모님들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 항의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인지하게끔 지시를 하게 했다. 와, 진짜. 그 민희진 대표가 직접 보낸 카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투로 하지 말고 뉴진스 멤버들, 부모님들, 아빠 말투로 하라. 이 내용까지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재판부는 이거야. 한 구절만 읽으면 좀 그래. 좀 애매해. 좀 할까 말까. 그렇잖아. 두 번째 읽을게. 아니다. 두 번째도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읽을게 하면서 또 읽으십니다. 4월 20일 하이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어떤 부분을 신고하면 좋을지 사전 작업. 엄마들이 공정위 신고를 넣고 발표 넣고 어떻게 공정위가 가만히 있냐. 공정위 신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중요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카카오톡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는 이 사건 시정 요구 중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요. 이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시정 요구 중 뉴진스 멤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재판부는 일단 카톡 먼저 읽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따끔하게. 이거는 이번 1번 카톡, 2번 카톡, 3번 카톡까지 다 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결국 뉴진스의 엄마라고 자처를 해왔던 인물이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이득 혹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결코 뉴진스 멤버들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이게 진짜 재판부가 존중받아 마땅한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 멤버들 보호부터 생각하잖아. 멤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멤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제 판결문 쓰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야. 그래, 이 멤버들아, 그 너네들 보호하려는 목적 아니야. 제발 좀. 뉴진스 멤버들 즉각 항소할게. 진짜 슬프다, 슬퍼. 진짜 뉴진스 멤버들 진짜 재판부에서 진심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어른으로서 판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복, 평판 떨구기, 하이브와 선긋기, 하이브의 만행이 드러나면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대한 각오가 빨라진다. 등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하이브의 평판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임을 스스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또한 뭐냐? 투자자 만나는 거 입 조심해야 함. 어차피 분쟁 커지면 입질이 와요 등이라고 했는데 이는 부사장이 2024년 3월 19일에 희진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조단위 투자가 어디일지 얘기를 했다. 진짜 중요한 말 하죠. 조단위 투자가 어디일지 얘기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게 아니 우리가 무슨 투자자를 만났다며 안 만났는데 누구 만났는데 얘기해봐. 누구 만났는데 얘기해봐. 이렇게 해왔거든요. 아니 우리가 사우디 국부펀드 만들었다며 만난 조단위 투자 누구 얘기했다며 참나 증거 있으면 가져와. 그랬더니 잡아버린 것이지. 첫 판부터 장난질이요? 이렇게 잡아버린 겁니다. 재판부에서 조단위 투자가 어디일지 얘기를 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재판장이 직접 판결문 낭독했다. 진짜. 그러니까 나 제끼고 방시혁 씨 입장에서 나 제끼고 조단위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얻어 인수하려는 내용까지 다 정리했는데 이게 방시혁에 대한 질투야? 이걸 감사 안 하고 그냥 두면 방시혁 찡 배임으로 가셔야 돼. 가야 돼. 이걸 그냥 두고 보면 이걸 어디서 얘기했다? 재판부에서 판결문으로 명확하게 짚어냈다. 진짜 이거는 아니 진짜 너무 웃기잖아. BTS 만든 방시혁이 뉴진스 만든 미니진을 질투했다는 건데 비교가 안 돼요. 사실 물론 민희진 대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뒀어. 이거 진짜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진호가 권영찬을 부러워한다 그런 급이라니까. 그거 왜 부러워해. 내가 내 체제는 잘 되는데. 이런 부분들 질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그 내용들 조단위 투자자를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걸 명시했다. 진짜 너무 무서운 내용이야 진짜. 판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문제 삼을 수 있는 증거 찾으라고 했는데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 했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서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조치였다. 하이브와 어도 뉴진스 member들 사이에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소재를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라고 이상한 판결문인 거 뭐냐? 판결문. 판결문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뭘 생각할 수 있냐? 이번 재판의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가. 이번 재판의 당사자는 미니진과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예요. 근데 웬일인지 이 재판 판결문에는 미니 신나는 노래, 미니진 씨의 이름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본질은 재판부에서 판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잖아. 미니진 씨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미니진 씨가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미니진 씨가 있어. 대단하다고 좀 보입니다. 의무 위반 및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또 있어. 뭐냐? 판결문. 빌리프랩, 소스뮤직 등 침해에 대한 의무 조치, 소스뮤직의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디스패치 무단 게재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겠다. 솔직히 말하면 재판부에서 이것까지 살펴봐. 그냥 이거는 전속계약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할 수 있는데 우리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오세요. 어차피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모든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 한번 살펴보시죠. 이것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 빌리프랩, 소스뮤직이 지금 누굴 상대로 소송하고 있냐? 미니진 씨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고 있죠. 우리 재판부에서 먼저 판단해볼게. 그거 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놀라운 얘기야. 왜냐? 그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미니진 씨의 소송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디스패치 기사에는 뉴진스 멤버들 영상이 게재가 되니까 어도어는 하이브 디컴을 통해서 게재 중지를 요청했어. 하이브에서 디스패치 연락해가지고 그거 게재 좀 내려달라고. 그리고 실제 2건이 삭제가 됐대. 불러 처리까지 되는 조치를 했대. 진짜 디스패치가 기사 삭제 안 해주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하이브에서도 나름 총대 메고 준호한테 그 기사 좀 삭제해주세요. 멤버들 그 사진 나갔으니까 유출됐으니까 멤버들 불러 처리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그때 앞서서 얘기해드린 바가 있어요. 뭐냐?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한 거야. 여기서 어떤 조치를 더해? 그럼 디스패치 망하게 하는 거야? 디스패치 총력전해! 싸우자! 망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어. 기사 삭제까지 했고 불러 처리까지 했어.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서 진짜 하이브 무서운 회사인 게 또 드러나요. 뭐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사진 및 영상 게시글 조치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게 만들었어. 이 내용들이 추후에 다른 커뮤니티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업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못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조치를 어떻게 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록으로 남겼다. 엔장이 형 붙지 말자 나랑. 만나지 마소. 엔장이 형. 기록으로 다 남긴 거예요. 자기들이 디스패치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고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 조치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체까지 선정해서 추가 유출까지 방지했어. 어도 입장에서는 뭘 더 하라니. 그래서 판결문에서 뭐라고 했냐? 심지어 소스뮤직에 경위 확인을 구하는 이메일까지 보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소스뮤직! 네가 했어? 얘기해. 네가 했냐고 똑바로 얘기해 라고 메일까지 보냈고 이걸 기록으로 남겼죠. 그리고 디스패치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냈어. 그래서 재판부가 보기에는 아니 얘네들 삼바 쩔었네.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뒀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아니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이게 미니진 대표를 살리 한마디이자 파멸시킨 한마디가 있어요. 결정적인 한마디 뭐냐? 소스뮤직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에 대한 직무태만이 아니라는 거야. 뭐냐? 아니 그 사진들, 영상들 소스뮤직에서 공개했잖아. 소스뮤직에서 디스패치했다 공개한 거 아니야? 근데 어도랑 무슨 상관이 있어? 맞잖아. 미니진 대표가 어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이브에 대해선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에 대한 배임은 아니야. 왜냐? 같은 회사가 아니니까. 소스뮤직이 어도랑 같은 회사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도어가 하는 행위가 이 소스뮤직 소송진 나와! 한번 붙어보자! 소송진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아니 내가 뉴진스 멤버들한테 뭘 잘못했어? 내가 유출했어? 아니 유출된 거 내가 막았지. 디스패치 기사 삭제시켰지. 디스패치한테 공문 보냈지. 소스뮤직한테 메일 보냈지. 추가적으로 유출 안 되게 업체까지 선정했지. 뭘 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돼? 여기서 뭘 해야 되냐고.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버 어도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어. 특히나 연습생 시절 사진이나 영상 공개가 그렇게 치명적이야? 아이유도 심지어 JYP 무슨 심사 보는 연습생 시절 유출됐는데 그 문제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스타가 된 인물들 가운데 유출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연습생 사진, 연습생 시절 영상 다 공개됐잖아.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그게 그것도 공개한 이유가 뭐냐? 공개했던 명분. 아니 너네들이 소스뮤직에서 발탁된 게 아니라며. 미니진 대표가 다 발탁한 거라며. 그래서 아니야 우리 소스뮤직 때 다 있어 라고 보낸 거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처분 내용의 그 결정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소스 뮤직에 대한 우리 같은 계열사잖아. 하이브 계열사여서 소스 뮤직에 상처가 되는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한테 왜 책임을 묻냐는 거야. 이거 어도어랑 무슨 상관 있어. 소스 뮤직 잘 되든 말든 우리랑 뭔 상관이야. 해버리면 멤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슬픈 얘기예요. 미니진 대표를 그 살린 한마디가 그 이후에 지속해서 재판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핵심 자료, 핵심 근거로 인용이 되고 있다. 1심 재판부, 1심 가처분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이죠, 결국. 추가적으로 하이브 PR에 대해서, PR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이브 PR이 뉴진스 멤버들의 그 일본 그 성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폄하했다 이겁니다. 뭐냐? 서울신문 기자에게 연락해가지고 서울신문 기자가 그렇게 해외 판매 100만 장이라 쓴 거야. 103만 장? 뭐 100만 장 넘겼다. 주가에도 영향 미칠까? 이렇게 썼어. 그래서 심지어 아는 기자야. 그리고 심지어 되게 절친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 일하고 지금 기자 입장이지만 같이 함께 출입처까지 했던 절친 관계였대, 심지어. 그 기자와. 그래서, 그 기사 봤는데, 뭐, 내용을 잘 봤습니다. 뭐, 회사, 좋은 얘기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3만 장 좀 넘었고, 이게 국내 것까지 포함해서 100만 장 넘은 건데, 그 내용이 잘못 나가면은 또, 주주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수정을 해줘야겠는데, 이게 뉴진스 해외 활동 폄하 발언 실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 장 기자가 직접 녹취까지 들고 김현정의 뉴스 수조에 출연해가지고 현직 기자의 폭로 해가지고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재판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 담당자가 서울신문 기자에게 수정을 요구한 기사에는 1번 데뷔 앨범 100만 장 판매되는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기자에게 PR 담당자가 그 기자에게 하이브 주가 설명을 하면서 주가 기사의 전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대. 야, 이거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그 내용을 수정하자는 거잖아. 이런 사정에 의하면 하이브 기업 PR 담당자의 발언이 하이브 및 주가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정정을 넘어서 뉴진스 폄하라고 단정하기 어렵대. 무슨 뜻입니까? 사실관계 정정이잖아. 그 무슨 뜻이냐? 팩트잖아. 팩트지. 아프잖아. 아프면 뭐예요? 폐하잖아. 했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3만 장 팔렸는데 사실은 뭐 팔렸어. 이러면 폄하지. 이러면 편하지. 심지어 3만 장도 3만 6천 장인가 팔렸는데 5만 장인가 팔렸다고 얘기했어. 심지어 거기서 뻥튀기 했어. 그 사람 진짜 하이브 PR 담당자 그 와중에 올려치기 했단 말이야. 3만 6천 장인가 4만 장도 안 되게 팔렸는데 5만 장 정도라고 뻥튀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팩트를 정정했다고 폄하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1000만 장 냈다고 해야 되는 거야? 하이브 주가 뻥튀기 되고 좋겠네. 주주들 다 막 가자 하고 다 들어갔다가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했을 뿐인데 결국은 이걸 뉴진스 해외 활동 폄하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서울신문 기자님 어디 가셨어요? 현직 기자란 타이틀 달고 엄청난 단독 인양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가지고 이거를 단독처럼 현직 기자님의 용기 있는 제보 어떻게 보셨어요? 하셨던 크리스마스에 특집을 해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셨던 우리 김현정 씨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이브 PR 담당은 정당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뉴진스의 활동을 폄하한 사람처럼 개쳐맞았어. 한 6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 직무 정지도 되고 직무에서 배제되고 심지어 페이스북까지 털렸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확인해보니까 뭐냐? 법원에서 사실관계 정정을 넘어서 뉴진스 폄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그 하이브 PR 죽도록 팼던 사람들 사과해야지. 안 하잖아. 어디 갔어 진짜. 제가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하면서 쇼하는 거 어디 갔어? 뉴스 쇼.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네들도 했잖아. 너네들도 했는데 나 하면 안 돼? 아주 신나서 하더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정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브랜드 고유성 훼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시 복제했다고 보기 인정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성 아이돌의 콘셉트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죠. 빌리프랩이 현재 미니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5억짜리였나요? 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아일리시 우리 거 베꼈어. 카피했어. 카피 논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재판부가 아일리시 복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왜 남의 재판국까지 판결하세요, 재판관님. 판사님 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니야? 심지어 이 재판부에서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는데 라고 땅땅땅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향후 민진 씨가 받을 재판이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짚어줬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표절이었는데 이 표절마저도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뉴진스를 모방한 기획안으로 대비했다고 하는데 어도어가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 보안 관리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들을 보아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니야. 조치했잖아. 아니 예를 들면 이거야.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베껴서 호진스를 만들었어. 5인조 남성그룹 호진스를 만들어서 한복 입고 했어. 똑같이 했어. 그러면 어도어 문제죠. 근데 이게 빌리프랩의 문제잖아. 그래서 조치를 어도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누구냐? 빌리프랩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가 무슨 책임이냐는 거야. 책임이 있냐? 그렇잖아. 그 빌리프랩에 소송 제기하면 되는데 어도어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잖아. 유사하다고 해서 어도어에서 메일 보내고 확인해달라고 연락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못하는 거잖아. 왜 어도어에서 난리를 치냐? 라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직원 괴롭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재판 판결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판결.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한이의 괴롭힘 문제였어요. 괴롭힘.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 카카오톡 대화가 나옵니다. 하이브 다른 계열사 직원 아일린 매니저가 한이에게 무시하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서야 나왔어. 그동안 아일린 매니저, 여성 매니저의 막내 매니저 얼마나 처맞았습니까? 왜? 무시하라고 했다. 심지어 수십억씩 정산받는 그 하이브 내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그룹이 지나가는데 아이들한테 무시했다고 욕을 개쌍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대. 그냥 대충 그런 말이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이가 보내자 무시해 이거? 라고 민희진이 보냈고 여기서 앞에서는 모른 척 지나가라고 했고 무시해라는 표현은 민희진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멤버 중 3명은 애매하게 인사, 1명은 눈치 보면서 했다고 하는데 아일릿은 소극적이지만 인사했어. 아일릿 멤버들 다 소극적인 인사했고 무시해라는 발언 멤버가 한 게 아니야. 뉴진스 멤버가 한 게 아니고 민희진 씨가 처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야. 그 매니저 쌍욕 먹고 정신과 치료받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나와야지. 책임져야지. 그 매니저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재판. 이게 어디 나왔냐? 이게 어디서 나왔냐? 판결문에서 적시됐다. 명시됐다. 그래서 민희진은 모두가 갑자기 너를 무시했니? 아니 아일릿이 인사했잖아. 근데 갑자기 무시했니? 하다가 아일릿 모두가 널 무시했니? 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무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이브가 밝힌 입장이 아니야. 하이브가 밝힌 입장이 아니고 누가 밝혔다? 재판부가 무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적었어. 진짜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그런데 민희진은 아일릿 모두가 널 무시했니? 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무시라는 단어를 강조했고 한이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재구성했다. 아니 판사님 혹시 죄송한데 하마 쓰세요? 판사님이 이렇게 재구성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이 전말을 다 적은 무시해란 발언이 민희진 대표한테 처음 나왔고 멤버들이 무시했니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한이가 제대로 몰랐는데 거기서 공격을 당했다고 재구성까지 했다고 판사님께서 하나하나 다 집어주셨어요. 진짜 하마 쓰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재판부에서조차 이 내용을 재구성했다고 명확하게 판결문에까지 적을 정도로 이번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봤다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판결문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CCTV 영상에 의하면 아일린 멤버들이 한이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시점에 CCTV 확인 요청을 했고 보안 정책팀은 어도의 요청에 따라 한이와 아일릿이 좋아한 것을 확인하고 또 영상도 추가로 찾았다. 어도로서는 당시 한이의 진술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앞서서 이 CCTV 삭제 진실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 이게 뭐냐? 한이가 뉴진스 멤버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아일린 멤버들이 인사를 안 했다는 취지인데 날짜와 시간을 특정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도어에서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애들 위해서 우리 애들이 당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아일릿과 뉴진스 멤버들이 조우했던 CCTV 전부 찾아내세요. 해서 하이브 그 보안팀은 하이브 같은 건물 쓰잖아. 하나씩 이때 만났나? 밤새 가면서 다 찾았어. 시간이랑 날짜를 특정했으면 쉬웠지. 그걸 특정 안 해가지고 다 찾아봤어.
그래서 확인했더니 다행이다. 찾았어요. 멤버들이 인사하는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대승적으로 다행이다. 있었어. 끝났어.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갑자기 사실 야 인사 안 한 게 아니고 무시해라고 했어. 근데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인사한 CCTV만 남겨놨는데 어떡하지? CCTV 삭제했네. 제일 중요한 그 부분 삭제했네. 삭제했어 하이브. 뭐가 그렇게 꿀리냐? 왜 삭제해? 아니 야 사진한 인사하는 것만 문제였다며. 아니 더 중요한 걸 왜 확인 안 해? 왜 삭제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지나서 없어진 거야. 그럼 사진 왜 인사하는 영상만 남겨놨는데 왜? 역시나 하이브 뉴진스 멤버들이 나와있을 때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들, CCTV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된 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인사 부분, 제일 중요한 바로 앞부분만 남겨놓은 것처럼 하이브가 개쌍욕을 처먹었던 사건. 하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사건. 진짜 돈다 하더라 진짜. 아이고 인사 부분만 딱 남겨두고 삭제했네. 뭐가 그렇게 꿀리세요? 뭐가 그렇게 꿀려? 공개해. 그거 다 갖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되거든요. 진짜 하이브는 이래도 욕 처먹고 저래도 욕 처먹는데 차라리 욕 먹어서 잘 됐다. 여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래 여기까지 인정할게. 근데 있잖아 돌고래 사건 있잖아. 우리를 키워준 돌고래 사건도 그래서 그 회사랑도 우리랑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어. 이것도 전속계약 해지 사유니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재판부가 그것도 볼게 해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 한번 볼게 해서 판결 어떻게 나왔냐. 용역 위탁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이행 시 산출되는 지식재산권은 어도어의 귀속이다.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개시할 수 없어. 개시가 됐네. 근데 사전 동의가 없었네. 여기서 딱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 뜻이 뭐냐? 민사소송에서 처발릴 준비. 그럼에도 재판부에 딱 얘기했어. 돌고래 유괴단은 사전 동의 없이 뉴진스 ETA의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 유튜브에 게시했다. 심지어 애플 본사 측으로부터 이 영상을 내리거나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어디에 했어? 어도어에 했어. 그래서 어도어가 그동안 문제 안 삼았는데 알겠습니다. 광고주가 쩐주가 야 이거 왜 거기 올렸어? 내려! 조치해! 했는데 어도에서 어떻게 할 거야? 돌고래 좀 내려! 문제 되네? 했더니 아니 얘기 다 끝난 거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다 얘기가 된 것을 무슨 신뢰관계 파탄처럼 몰아가면서 용역 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뢰관계 파탄으로 몰아갔다. 우리를 키워준 돌고래 유지괴단이 영상 올린 게 뭐가 잘못이야? 뭐가 잘못이야? 아니 애플! 뭐가 잘못인데? 만약에 이걸로 전속계약 해지가 되면은 애플이 손해배상 하나? 아니 탄원서 써준 무슨 감사 인사인가?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러면 알았어 또 있어 음반 밀어내기 볼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 제출된 증거만으로 뉴진스에게 불리한 음반 밀어내기가 실형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도로서는 하이브 밀어내기로 인해서 구체적인 손해와 어도의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전속계약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래 지금 자료가 없어. 무슨 밀어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 근데 증거야 진짜 그렇게 했다고 보자. 그렇게 했다고 봐. 100번 양보했어. 근데 이젠 궁금한 게 생겼어. 아니 이 밀어내기로 인해서 과연 어도 혹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 거지? 어떤 손해가 났는지 몰라. 부도덕한 회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런 건가? 이런 뜻일 수 있죠. 그런 의미라면 이번 최근에 일어난 그 팀 버니즈 대표의 미성년자 대표 07년생 총대맨 사건,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뭘 믿고 배울지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어떤 무슨 손해가 났어야지. 밀어내기를 했는데 솔직히 밀어내기를 한다는 건 자체는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면 진짜 했다 100번 양보해서 했으면 멤버들한테 좋은 거지. 밀어내기 했잖아. 그러면 어쨌든 매출이 일어났다는 거잖아.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겨. 어쨌든 뉴진스 주장에 의하면 미니진이 어도 대표이사 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미니진은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을 뿐이라고. 진짜 이걸 아니 봐봐 100번 양보해서 맞아. 근데 이게 미니진 씨가 어도 대표이사로 있었던 일이잖아. 그리고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고? 이걸 판결문에 나왔다. 판결문. 미니지는 이 내용을 밀어내기를 하이브 공격 수단으로 썼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도 대표이사 그때 당시 누구야? 미니진 씨야. 그렇잖아. 근데 가장 이 내용도 결국은 핵심이 아닌데 핵심이 됐어요. 핵심인 이유가 뭐냐? 봐봐. 그때 밀어내기가 문제야. 부도덕한 회사 못 이기겠다고 한 거 그래 100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 누구야? 민진 대표야.
근데 가장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바로 너네들이 대표이사로 앉혀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잖아. 그럼 너네들의 논리가 깨지잖아. 가장 무겁게 책임을, 그럼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의 그 책임자가 누구야? 민희진 씨잖아. 그럼 민희진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민희진을 대표이사로 안 앉혀주면 우리 못하겠어. 그럼 재판부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이 논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 우리는 대개민이야. 예를 들면 대가리 깨져도 민이야. 죄송합니다. 너무 말이 좀 저급했네요.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제기에 대한 본질, 이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하이브 공격 수단으로밖에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뉴 버리고 세판 이겼잖아. 뉴진스 버리고 뉴진스 버리고 르세라핌만 한번 묶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 세판 짠다 하니까 판결이 뭐라고 하냐. 재판부가 판결 뉴아르 버리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르세라핌과 아일린만 키운다고 했어? 라고 하니까 알았어. 당시 어도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은 그 리포트, 문제가 됐던 뉴아르 리포트를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 근데 그 리포트를 할 당시에 하이브는 뉴진스에게 210억 투자.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니 210억을 꼬라박는 그런 그룹에 뉴진스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들을 키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 투자금 액수. 이게 투자금 액수 뭐라고 하냐. 소성진 대표 보지마. 에겐 비밀. 왜? 투자금 액수. 뉴진스, 아일린, 르세라핌인데 210억 투자한 뉴진스는 배제하고 더 싸게 투자했던 아일린, 르세라핌으로 가!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 안 되잖아, 이건 솔직히. 소성진 대표가 보면 발작 버튼 눌리지. 아니, 형님, 지금, 우리는 제일 조금 투자해놓고서 우리를 키워준다고,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심지어 재판 판결문에는 뉴진스에 대한 항목에는 뉴진스 음악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것과 함께 컴백 준비 사항도 있었던. 그 뉴아를 버리고 뉴진스 신경 안 쓴다며. 근데 컴백 준비 사항도 있어. 그러니까 210억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다 이것저것 얘들 컴백 이후에 준비까지 하는데 거기에 굳이 뉴아를 너네들 버리고 르세라핌만 키운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왜 다른 애들은 덜 투자했어? 덜 투자했어. 그럼 개빡치죠 솔직히. 방시혁은 변태입니까? 210억 그래. 솔직히 말하면 나 210억 껌이야. 그러니까 210억 낭비할래. 그냥 내 장난감들. 난 조금 투자한 르세라핌이랑 아일린만 키울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21억을 담궜어도 호구라는 소리 듣는데 210억 담궜다고. 210억 담궜는데 질투했다. 아니면 르세라핌 키워주고 있다. 무슨 소리야. 210억을 넣었는데. 진짜 여러분들 210억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앞서서도 가족도 저버릴 수 있는 금액이잖아. 솔직히. 근데 어떻게 이걸 투자했는데 저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들. 시혁징! 나 좀 질투해줘. 나 좀 무시해줘. 나 좀 쌩까줘. 나도 리포트에 넣어줘. 이진호 발언으로 인해서 문제된다고 넣어줘. 그러니까 판결문은 추가적으로 얘기합니다. 연예인 선호도에서 뉴진스가 35%로 1위 불패 기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재돼 있대. 해당 리포트에. 니네 말대로 뉴진스 버리려며.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있냐 이거야. 뉴진스 멤버들의 성장을 위한 내용이잖아. 뉴진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논의까지 했어. 그 지원하지 않겠다고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 내용도 기각당한 거야. 문제가 없다는. 그러면 가장 이제 핵심 신뢰 파탄으로 인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 사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결이 송소희 판결 얘기한다. 송소희 판결. 진짜. 송소희 판결 뭡니까? 신의 한수. 신의 한수! 그 유명한 판결 나왔잖아. 뉴진스 멤버들이 신의 한수를 뒀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하셨죠. 신의 한수 판결인데 그때 당시 들고 나왔던 게 송소희 판결이었다. 왜 송소희 판결이 나왔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회사 대표가 자신의 동생으로 하여금 미성년자 여성의 차를 운전하게 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왜냐? 그때 대표의 동생이 성범죄에 연루가 돼 있었는데 자기 여성 연예인이 싫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하기 싫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일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신뢰관계 파탄이 돼서 계약 해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뉴진스도 똑같잖아. 하기 싫다는데 민희진 대표 나가게 했잖아. 우리 이런 신뢰관계 파탄 났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고 했더니 이제 알았어 살펴볼게. 재판부 살펴볼게. 이 사건의 전제 사실과 다르다. 무슨 뜻이냐? 송소희 사건이랑 너네 사건이랑 다르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상호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2022년 뉴진스 데뷔 직전까지 부터 2023년 말까지 보면 그 시기에 신뢰관계 파탄 사유가 있냐? 뉴진스 데뷔 직전에 방해하고 방시혁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명품 엠베서더 전
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방해했다는 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뢰관계 파탄에 있는 사유가 한번 살펴볼게. 그때 멤버들이 주장한 게 뭐냐? 데뷔에 방해했어요. 인사 안 받았죠. 그 다음에 명품 엠베서더 전달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방해해서 얼마 넣었죠? 210억 넣었죠. 인사 안 받았다. 이거 인사 안 받은 건 제가 앞서서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어요. 인사 받아주세요. 방시혁 의장 왜 인사 안 받아주세요? 누구라도 인사하면 받아주세요. 왜 안 받아줘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냐 이 말입니다. 얼굴 안면 인식 좀 부족하시면은 누가 인사하든 다 인사 받아주면 되잖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괜히 아무 일도 아닌데 명품 엠베서더 제대로 안 왔다. 그럼 그래서 못하게 됐느냐? 그건 아니. 명품 광고도 다 했어. 그러면 210억을 주고 방해를 하고 명품 엠베서더 전달 안 했다고 하는데 결국 됐고 유일하게 된 거 딱 뭡니까? 방시혁 의장 인사 안 받았다. 안 줬다. 이거거든요. 이러면 진짜 아이돌 그룹들이 울지. 중소 아이돌 그룹이 우는 이유. 우리는 폭사당해. 그리고 우리는 돈도 정산 못 받아. 우리는 이런 개돼지망도 못한 취급을 받아. 계속 아픈데도 일시켜. 우리 잠도 못 잤어.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따져보면 제일 큰 문제 뭐냐? 인사 안 받아줘. 이게 전속계약 신뢰관계 파탄이다. 만약에 이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이러면은 솔직히 이재용 씨도 끌어낼 수 있어. 앞으로 재벌 총수들이 시찰 갔다가 직원들이 과장, 나 에이스 과장이야. 나 요번에 엔비디아 계약 성사시킨 일진이야. 내 인사 안 받았네. 신뢰관계 파탄. 나갑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인사 안 받아주는 것은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지. 더욱이 하이브와 어도어는 다른 회사인데. 다른 회사잖아.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에 대한 배임은 아니잖아. 아니 방시혁 의장이 인사 안 받아주는 거 어도 나가는 건 무슨 상관이지? 아무 관련도 없지. 아무런 상관도 없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짜. 인사야, 인사돌이야, 인사돌. 왜 이렇게 인사에 집착을 해? 방시혁 의장과 아일릿도 다 인사의 문제, 인사. 그놈의 인사. 민희진 씨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걔네들이 내 인사 안 하면 빡칠 것 같다, 화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 어도 대표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 보겠다. 판결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와 하이브의 감사, 민희진의 대표 해임 경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종합하면 어도와 하이브의 감사가 신뢰관계 파탄한 보복감사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봐보세요. 뭐냐? 신뢰관계 파탄을 위해서 천억 주기 싫어서 질투해가지고 내쫓으려고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 판결문 갖다 줘. 명확하게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보복감사가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내용이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경에 감사가 시작됐는데 4월 3일 같은 날 10일 이후 시점을 정해서 여론전은 민희진이 시작한 것이라고 보인다. 진짜. 여론전마저 민희진이 시작했어. 아니 하이브가 시작됐다며. 방시혁이 질투해서 했다며. 질투해서 210억 담그고 돈 주기 싫어서 했다며. 근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민희진이 먼저 시작을 했다네. 이거 한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진짜 질투다. 1,000억 주기 싫어서 2,000억 주기 싫어서 3,000억 주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해. 그러면 왜 37억을 꽁을 그냥 빌려줘. 주식 사라고. 210억 왜 투자해. 진짜 이거는 진짜 앞으로 하이브 간다. 하이브 1층 시위 방시혁 의장 내 인사 안 받아줄 때까지 시위함.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내용들 결국은 민희진 씨는 시작한 게 바로 여론전이다. 여론전부터 민희진이 시작했고 그래서 민희진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게 뭡니까? 날 쫓아내려고 언플에서 내가 기자회견 했다고 주장했잖아. 민희진 씨가. 근데 그 내용을 재판부에서 아니야. 언플 너가 먼저. 당신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여론전부터 시작을 했다. 말을 너무 하니까 코가 막힙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 판결. 전속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서 보면 뉴진스 멤버들은 해지 통지 이후에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속계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규칙에 대한 언론, 법정 다툼이 일반적이고 당사자 다툼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여론이 둘로 갈라져서 갈등이 깊어진다. 그런데 그런 외관을 만들어서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이후 갈등이 높아진다. 당사자 일방이 위약금 등 아무런 책임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뭐냐? 진짜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싸워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언론전 좋아, 오케이. 여론전 오케이, 좋아. 법정 다툼 오케이, 좋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너네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도
여론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재판부를 통해서 살펴보자 라는 거잖아.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는 내용만 가지고 계약 해지가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 너네들이 법적으로 다투는 건 맞아. 왜 다퉈? 네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 내용만 가지고 계약 해지를 시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책임 없이 위약금 없이 다 벗어날 수 있잖아. 내가 문제 제기했더니 재판을 감히 열었어? 소송을 진행해? 그러면 전속계약 해지하시죠. 이러면은 위약금 없이 다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그 구조를 짚은 거예요. 외과안을 만들어서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외과안, 본질이 아니라 외과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너는 문제 제기하니까 따져보자는 거잖아. 이거 따져보자는 거를 그 자체를 하는 행위로 인해서 신뢰관계가 파탄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만 다 나가는데 다 그러면 위약금 누가 내?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지. 그러니까 이 따져보는 단계를 넘어서 이 자체만으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느냐. 재판부는 본 겁니다. 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뢰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것까지 신뢰관계의 파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당사자는 전속계약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이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대한 독자적 연애활동 계약 위반을 저지하려는 언어외 가처분과 간접강제 신청 등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 그런 법적 분쟁 과정에서 나온 거지. 어떻게 이 내용을 너네들 문제 제기해서 내가 그래 한번 따져보자 했는데 이거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전속계약 해지가 안 되는 연예인이 다 있냐는 재판부의 해안이죠. 본질을 따져보자 이거야. 아니 그것도 언어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뉴진스 멤버들 문제 제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의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소송안에 계약 해지 잘 오셨습니다. 이게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연예인의 자유의사,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왜냐? 해당 연예인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한데 투자 성과를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팬덤을 쌓은 이후에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인사, 컨텐츠 등의 결정권을 갖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격권 침해다. 이렇게 전속계약의 강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아니 만약에 진짜 돈을 안 줬어. 정산해야 되는데 수천억 벌고 돈 한 푼도 안 줬어. 그럼 문제지. 근데 이런 문제들 결국 인사 문제야. 인사 안 했네? 컨텐츠 우리가 좋아하는 데랑 같이 안 해줘?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해달라는 데를 다 안 해주고 하이브 마음대로 한다며 어도 마음대로 한다며 결국 이 내용들이 우리 다 무시하면서 활동 강제시키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이 방시혁이라면 이거야 이거 우리 따져보자고. 뭐냐 210억 투자했는데 전폭적으로 방탄도 투입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이브 그 인프라 전폭적으로 다 해줬어. 근데 갑자기 인사 안 했다. 계약했지. 이러면은 환장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전속계약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 파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핵심적인 혹사가 있었는지 혹은 돈을 제대로 안 줬는지 정산이 제대로 안 됐는지 혹은 멤버들 인격 모독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인사나 컨텐츠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인격권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느냐. 안 돼. 돌아가 라는 겁니다. 결국 판단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건이나 돌고래 분쟁, 협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뉴진스 멤버들은 주장하는데 뉴진스는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전속계약을 강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원고는 어도어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월 21일 계약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전부 인용. 10대 0. 멤버들 반응 판결 존중한다. 즉각 항소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 내용들 보면서 진짜 판사분께서 진짜 고심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더 이상의 사회적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명확한 해안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겼습니까? 민희진 씨가 지금 진행하는 풋옵션 소송, 빌리프렘 손해배상 소송, 그 다음에 소스뮤직 손해배상 소송, 소스뮤직에서도 또 하고, 빌리프렘에서도 또 하고,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하고, 항소하고,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계약 확인해서 또 하고, 몇 건이야 도대체 10건도 넘어. 세종과 김현장은 좋겠지만 하루빨리 조속히 갈등이 마무리되는 길을 재판부가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들 다 총괄해서 판단을 했잖아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 대해서만 판단한 게 아니고 민희진 씨의 그 주장에 대해서
민니진 씨의 카톡에 대해서까지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 없이 빨리 끝내라. 정리해라. 사회적 혼란 부추기지 마라. 그리고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뉴진스 멤버들에게까지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 멤버들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진짜. 물론 문제 제기는 했을지언정 비난하거나 강렬한 좀 센 워딩으로 비방한 내용조차 없어요. 유일한 내용은 뭐냐?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정말 우리 사회 어른들이 낸 판결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법부 살아있습니다. 진짜. 네. 소송비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소송비요. 소송비가 예를 들면은 10억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부 다 또 뭐죠? 뉴진스가 내냐? 아니에요. 이게 소송 비용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송 비용 계산에 따른 서식에 따라서 그만큼만 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내가 이번에 소송하는데 10억이 들었어. 그럼 10억이 들었으면 10억 다 배상하는 게 아니고 소송 비용 계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만 보존돼요. 예를 들면 10억 해도 한 1, 2억 되나? 1억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비용만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뉴진스. 과연 승자는 누구인가? 승자는 이 방송하는 이진호인가? 하이브, 뭡니까? 변호사비, 그쵸? 주가 하락했죠. 난리 났죠. 그리고 멤버들 공격당했죠. 어도어, 껍데기 됐죠. 여기서 변호사비 냈죠. 민진 대표 변호사비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OOK 설립은 했지. 뉴진스 멤버 변호사비 됐죠. 플러스 활동 못함. 봐봐, 승자가 아무도 없어. 이 사건은 철저하게 패배의 공멸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은 세종과 김앤장밖에 없다. 사실 진짜 진심으로 앤장이 형들이 신났을 거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왜냐? 정말 저는 세종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세종이 만약에 하이브 변호했다? 그럼 저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큰 대의적인 명분상으로 하이브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냐고. 세종도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죠. 진짜 세종은 진짜 1심 가처분 이긴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종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그렇게 대단한 곳인데 어쨌든 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재판에서 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뉴진스 회생 방안. 진짜 여러분들은 욕 먹을 각오로 하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멤버들이 싫으신 분들 많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안타까워요. 멤버들이 너무 안타깝잖아. 왜냐하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활동도 못하게 되는데, 정말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활동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말하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가장 괴로워하는 방법 뭐냐? 복귀하세요. 복귀한 다음에 그 문제 제기를 하면 돼. 내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CCTV 사건 있잖아. 그렇게 하면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CCTV 찾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하이브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면 하이브가 아닌 다른 회사였다면 그냥 합의 봤을 거예요. 뭐냐? 5대5로 계약했으면 뉴진스가 최소 1000억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0억은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왜냐? 합의 보면 그래, 너네들 더 이상 여기 활동 안 한다니까 그래, 나가. 그래, 거기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 계약은 우리 5대5로 했으니까 너 나중에 나가는 매출 5는 나한테 줘야 돼. 그치? 그럼 우리한테 500억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 들어오니까 퇴퇴 하고 갈게요. 간단 말이야.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다 중국에 간 애들이에요. 그 SM이랑 계약한 것도 SM 계약 비율대로 걔네들 매출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준단 말이야. 근데 하이브 뭐라고 하냐? 하이브에 하는 말, 돌아오세요. 너무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이 말이. 너네들이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기획사잖아요. 그래, 돌아오세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돌 그룹이야. 다른 그룹에서 활동할 여지라도 생기는데, 그래, 우린 김앤장으로 끝까지 가. 뉴진스가 벌어놓은 돈 안 벌어도 BTS랑 르세라핌이랑 아일리시랑 다 벌어. 세븐틴 다 벌어. 괜찮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봐. 그러니까 하이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500억 괜찮아. 안 벌지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 SM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하이브와 어도어를 괴롭게 만들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 끝까지 가서 그래 7년 채워서 계속 분쟁해.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 끝나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은 내가 활동 못 하는데 7년 동안 활동 안 했던 그 비용, 그리고 위약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내죠? 아무도 못 내. 100억만 내도 못 내는데. 그럼 하이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 그래, 끝까지 해. 합의는 없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회사입니까? 지금 유일한 길,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아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야. 하이브한테, 어이, 시혁징! 돌아갈게.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안 한다고만 해줘. 그럼 갈게. 그러면 하이브가 엄청 고민할 거야, 진짜 아마.
좀 가진 수를 짜내게 그냥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지만 안 하겠지. 하지만 안 하겠지. 그랬으면 항소를 안 했겠죠. 진짜 이게 하이브와 어도우가 힘든 가장 핵심적인 딱 구달이에요. 근데 멤버들은 항소를 선택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진짜로. 진짜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업계 관계자들이 보는 뉴진스 사태. 업계 관계자들 누굽니까? 다 아이돌 키웠던 당사자들이에요. 프로듀서들이고 대표들이야. 그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5명이 함께 똘똘 뭉친다는 게 말도 안 돼. 그것도 1년 6개월간. 왜냐? 여러분들 아이돌 그룹, 여자 걸그룹은 특히 그렇지만 맨날 싸우고 맨날 토라지고 맨날 또 삐지고 싸웠다가 합쳐졌다가 이 2명이서 친해졌다가 3명이서 싸웠다가 3명이서 같이 합쳤다가 2인에서 합쳤다가 서로 보기 싫다, 쟤 보기 싫어서 차가 다른 데로 해주세요. 쟤 보기도 싫으니까 무대 뒤에서 만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숙소 따라주게 해주세요. 쟤 싫으니까 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만나지도 않게 해주세요. 근처도 냄새도 맡기 싫어요. 이러던 애들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한 팀 하는 것 자체가 못 믿겠다는 거지. 아니 특별한 무슨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 피해를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명도 도망자가 없나 배신자가 없다. 그렇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돌 그룹 키워왔던 분들은 다 알아. 지금 당장 위험하니까 나갈게. 지금 당장 도망갈게. 나 합류할게. 귀수달게. 나만 살려줘. 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그러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피프티 사태를 학습한 게 아닌가 싶어요. 피프티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서 키나가 돌아오면서 나머지 멤버들을 다 정리가 됐죠.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뉴진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 한 명도 1년 6개월간 아무런 의지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아이돌 분들을 키워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 솔직히.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부터 살겠습니다. 엄마, 나 100억 물어줄 돈 없어. 줄 돈 없어. 미안해. 바로 가잖아. 바로 죄송합니다. 하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 최소 100억 이상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똘똘 5명이 뭉쳐서 하냐고.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100억이면은 가족들이 날 버려도 인정하잖아. 우리 가족이 저 버렸는데 100억 때문에 날 버렸다. 화가 나죠. 짜증나죠. 하지만 또 이해는 가잖아. 근데 어떻게 이런 막대한 손해가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똘똘 뭉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 5명이 이렇게 뭉치는 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마음이 그렇게 진짜 좋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쪼록 공멸의 길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생의 길을 조금이라도 찾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